어떤 분들은 볼륨감이 오래 가고 또 어떤 분들은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그 차이는 바로 있습니다. 볼 꺼짐, 이마 꺼짐, 팔자주름이 생겼을 때 딱 생각나는 수술이 하나 있죠. 바로 자가지방 이식 수술인데요. 자가지방 이식 수술은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볼륨이 필요한 부위에 이식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식된 지방이 잘 자리 잡기만 하면 오래 간다고 하니까 기대도 크고 만족도도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데 누구는 3년, 5년까지도 유지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몇 달도 안 돼서 지방이 빠진다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같은 지방 이식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방 이식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생착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빨리 사라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얼굴 볼륨을 채우는 방법은 필러, 실리프팅, 보형물과 같이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형시의 수술 중에서도 가장 자연스럽고 오래 간다고 알려진 수술이 있는데요. 바로 자가지방 이식 수술입니다. 자가지방 이식 수술은 복부나 허벅지에서 지방을 빼서 이마, 볼, 팔자, 눈 밑같이 고민이 되는 볼륨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해주는 수술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꺼진 부위가 자연스럽게 차오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봤을 때 지방 이식 수술은 그저 지방을 넣어주면 끝나는 수술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방 이식 수술의 핵심은 바로 생착률에 있는데요. 우선 지방이 우리 몸속으로,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단순히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연결되는 생착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살아남게 되는 지방의 비율을 바로 생착률이라고 하는데요. 생착률이 높을수록 볼륨은 오래 유지되고 촉감도 자연스럽고 수술한 티도 많이 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생착률이 낮으면 주입된 지방이 몇 개월 안에 다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지방이 괴사하면서 안 좋게 될 수 있죠. 얼마만큼의 지방 조직이 생착되었느냐에 따라서 기대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방 조직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방은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식된 자리에 혈관과 연결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많은 지방이 주입되면 그 안쪽까지 혈류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지방 생착률이 심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용량을 한 번에 주입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용량의 지방을 소량씩 나누어서 주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지방 이식은 단순히 지방을 빼서 넣어주는 수술은 아니에요. 이는 어떻게 뽑고 어떻게 정제해서 어떻게 넣어주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핵심인 섬세한 작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채취할 때도 너무 센 압력으로 지방을 뽑게 되면 지방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면서 이식된 지방이 올바르게 생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염증이나 뭉침, 괴사 등의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방세포를 섬세하게 정제해서 주입할 수 있을 만큼의 수술 이해도를 갖춘 의료진을 통해서 수술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리터치 타이밍입니다. 1차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리터치를 바로 하게 되면 기존에 주입된 지방의 생착까지도 방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리터치가 필요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 2차 수술을 시행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것이야말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수술 후 관리입니다. 지방이식 수술은 수술실에서 끝나는 수술이 아니라 수술실 밖에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을 넣게 되면 그 지방이 주입된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혈관들이 자라 들어오면서 연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 2주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때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기대한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흡연, 이는 지방 생착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지방에 혈액이 공급이 되고 산소가 공급되는 과정을 통해서 혈류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 흡연을 하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류 공급 자체가 차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이식 수술 후 한 달간은 금연을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리고 과도한 음주 역시도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회복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이 올바르게 생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몸속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식단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 이식 수술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유지 기간은 앞에서도 설명드린 대로 생착률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생착률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체질적으로 지방이 잘 붙고 어떤 분들은 운동량이 많아서 대사율이 높아서 금방 빠져버리기도 하는데요. 같은 사람 안에서도 이마에 넣은 지방과 팔자에 넣은 지방이 생착률이 다르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를 충분히 진단한 뒤에 그에 맞는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착률이라는 것은 절대로 의사 혼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사가 얼마나 정교하게 지방을 뽑고 어떻게 정제하고 어떻게 주입했느냐에 따라서 기대 효과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환자분 본인의 관리입니다. 지방이식 수술은 하나만 잘하면 끝나는 수술이 아니라 의사의 술기, 환자분이 시행해 주시는 관리가 잘 맞물려서 결과가 만들어져야 하는 디테일한 작업입니다. 오늘 영상이 지방이식 수술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더 정확한 기준과 현실적인 관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전달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쪽에 댓글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